오늘은 사마의가 평생 동안 살면서 가장 두려워했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마의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마의는 조조시대에 살면서 힘을 키운 사람이고 능력이 뛰어나서 조조도 사마의 계책을 여러 번 받아들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조와 사마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라를 창업했어요. 조조는 위나라를 창업했고 사마의는 진나라를 창업하는데 모든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재능도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살면서 사마의를 가리켜 젊은 시절에 자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의는 장수로서 또 참모로서 역할을 많이 했지만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사마의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나 사마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적벽대전 후에 조조는 빨리 허창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서량에 마등하고 한수가 쳐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허창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등이 조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조조 진영에서 이 자객을 미리 잡았습니다. 조조는 자기 아들이 그 당시 4명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능력은 어떤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이 자객을 이번에 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막내 아들인 조충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건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자객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조조가 껄껄 웃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조비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도 좀 나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수하인 그 진군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마의 그러니까 중달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가서 물어봐라 이랬어요. 진군이 사마의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조충 공자는 똑똑하지 않소. 진정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마의의 그 사고를 나타내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238년에 그 요동의 공소년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사마의가 정벌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 사마의가 토벌을 하면서 그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을 때는 싸우고 싸울 수 없을 때는 지키고 지킬 수 없을 때는 달아나고 달아날 수 없을 때는 항복하고 항복할 수 없을 때는 죽어야 된다. 사마의의 그 사상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최선을 다하더라도 만약에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은 차선이라도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기 어려우면 차선이라도 해야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으로 막는다.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마의는 은인자중하는 그런 사고, 그 철학을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진나라를 창업하는데 이 주춧돌을 놓고 창업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마의도 평생 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조조의 제1모사였던 곽가라고 합니다. 이 곽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조의 많은 모사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나고 또 조조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전력이 약해서 원소와의 대전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조조에게 조조가 이길 수 있는, 말하자면 아군이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정도로 곽가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곽가의 말대로 자기보다 세가 큰 원소를 제압을 하고 결국 그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38살밖에 안 된 곽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중국 학자가 말하기를 곽가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제갈량은 융중에서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만약에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적벽대전에서 조조는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게 그렇게 무참히 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곽가가 살았을 때 어느 날 조조를 찾아옵니다. 조조가 평소에 사마의의 계책을 받아들이고 사마의를 조금 예뻐하는 모습을 보이자 곽가는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사마의의 상을 보면은 낭고상입니다. 낭고상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이 고개를 90도밖에 못 돌린다 그래요. 그런데 사마의는 180도까지 돌렸다고 그럽니다. 이 낭고상은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의한테 중책을 맡긴다든지 이러면 그는 반골기질이 있어서 주공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조는 사마의의 계책을 받아들이고 사마의를 중히 썼지만 그 결정적인 시기에 중요한 병권을 맡긴다든지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마의가 두려워했던 대상은 조조입니다. 조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원소를 제압하고 형주를 차지하고 이러면서 북부지방을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켜서 그 당시에 북부지방 사람들의 생활은 비교적 좋았다 이런 얘기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수하의 장수와 모사와 신하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지적소에 일을 시킴으로 해서 그 용병술이 탁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을 나갔을 때는 자기가 뒤에 앉아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앞장서서 싸움터에서 싸움을 했다. 이거는 그 조조의 그 용감성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마의도 그 조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조가 가지고 있는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마의가 평생에 두려워하고 또 경외심을 가졌던 대상은 제갈량이라고 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사와는 관계없이 그 상반곡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그 상반곡에서의 그 화공이 그 사마의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일들은 여러 곳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의는 평소에 제갈량을 매우 두려워했다. 전쟁에 안 나오고 영체에서 굳게 지키고 있으니까 여자 옷을 보내서 자극을 시켜가지고 전쟁에 나오게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마의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 몸을 사리고 제갈량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마의는 살면서 곽가나 조조나 그리고 제갈량 이 세 사람을 매우 두려워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조가 죽고 나서 사마의는 대장군도 하게 되고 태위라는 벼슬도 하게 됩니다. 조예 시절에 그 조예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조예는 사마의와 조상에게 8살 된 그 조방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상은 사마의를 경계를 해서 사마의를 한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의는 요양을 해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집에 와서 있게 됩니다.
실제 몸이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상은 몸이 불편했다고 하는 사마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또 사마이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신복인 그 이승이라는 사람을 사마이한테 보내서 염탐을 합니다. 이승이 마침 형주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인사차 사마이를 찾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집에서 연극을 하게 됩니다. 이승이 도착을 해서 보니까 사마이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머리는 산발하고 아주 병은 깊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부축해서 일어나서 약을 마시는데 약을 거의 반은 흘리면서 옷에다가 쏟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안 인사를 하자 사마이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척하고 헛소리를 자꾸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사마이는 병중이 깊어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조상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조상이 안심을 했어요. 사마이만 없다면 내가 발 뻗고 잠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월 초여센 날 그 조예의 묘가 있는 그 고평릉에 가가지고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임금이던 조방과 함께 고평릉을 갔는데 이러한 기회를 틈탄 사마의는 아들들을 시켜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궁중의 왕족을 비롯한 조상의 가족들 모두 다 그 사마의한테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마의가 내건 조건이 딱 한 가지뿐입니다. 조상의 병권만 회수하면 된다. 다른 것은 묻지 않는다. 다른 조건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조상은 병권을 내놓게 되고 사마의는 병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의 아들들이 결국 모든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진나라를 창업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사마의의 삶을 보면서 그 은인자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그 은인,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숨기고 또 잘 참고 스스로를 조심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이런 그 사마의 그 능력, 지혜라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마의가 생전에 가장 두려워했던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